자, 반도체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HBM 판도, 삼성전자 반격 준비하나라는 타이틀이고요. 요 도움을 풀어주실 분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전문적인 학술적으로 풀기에는 그렇고, 그렇죠. 네,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또 그 현장에 계시니까. 네. 삼성전자 HBM3E 12단 엔비디아 공급 확정. 어제 이제 알파경제 단독으로 뭐 기사는 나왔고 오늘 일부 좀 매체가 좀 네. 더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단독이라고 내신 분을 통해서 이제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좀 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 확정이라는 게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측에서 일단은 그런 최종 확인을 해줘야지 납품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가망성이 높아진 부분들에 대한 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쪽에다가 가속 AI가 아니 뭐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H20. 예. 근데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자기 미국 쪽에다 파는 것보다 저사양으로 팔아라. 그럼 저사양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인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뉴스들은 나오는데 지금 그 미국 정부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MD의 대중국 수출세 네. 15% 듣보도 보도 못한 세금을 또 이렇게 얘기해서 예. 뭔가 시장 굉장히 좀 분석이 분분한데 이게 타 업체로도 이제 확대 가능성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뭔가 부담인데 오히려 네. 그거는 또 곱씹어 보면은 교묘하게 뭔가를 잘 완충하는 거다라고 긍정으로 또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미국 쪽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중국이랑 거래를 하고 하려면은 네. 그 우리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뭐 돈 내라. 근데 허가세 개념인데 참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향후 지금 현재 트럼프 체계에서는 그냥 나가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에 대한 이 부분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원하면은 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허가를 안 해줄 테니까. 네. 예. 자, 어찌되면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엔비디아 향 물량이 이게 양산 물량인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데 예. 취재한 쪽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다? 일단은 선은 좀 그어놨던데. 메모리 해가지고 3만에서 5만 개 정도 공급 확정이라고 뭐 이렇게 그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웨이퍼 예. 기준으로 3만 5만 장이라면 30K, 50K? 그러면 좀 괜찮죠. 그러면 이건 예. 꽤 웨이퍼 높은데. 기준으로 하면 괜찮은데 칩 개념에 마지막 패키징 해가지고 나가는 반도체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수량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단 뭐 3만 개 정도를 잡는다고 보면은 우리 그래픽 카드 한 장에 그 6개의 HBM3가 들어갑니다. 뭐 그래픽 카드 그 모델명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뭐 8개인가? 블랙웰이 8개인가? 6개 들어갈 겁니다. 6개인가? HBM3E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12단짜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사양 부분들 같은 경우는 8단짜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네. 기존의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호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HBM3가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로 보게 되면은 페이스리프트 같은 개념, 일부 부분 개조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양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만 HBM3라고 하지만 그 기술 부분은 조금 더 기존의 모델 형태로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 블랙엘 기준이나 이런 것들 HBM3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이제 나아진 기술을 갖고서 만든 12단 물량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부분들도 중국에다가 수출하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좀 저사양 부분들로 나가라. 예. 그리고 이제 뭐 HBM3 HBM3에 대한 이 고급 사양의 기술로 나가게 되면은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로 해서 나가면은 수출을 허가하겠다. 이런 쪽에 트럼프가 이제 나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하이엔드라고 하는 블랙웰 울트라에까지는 아직
조금 요원한 걸로 예,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까지는 좀 이제 그렇죠. 안 되는 바로 부분들인 것 뛰기도 같은데 어렵죠. 네, 그리고 쓰기 뭐 HBM4도 이제 뭐 컬 테스트 부분이나 이런 테스트 부분을 관계사에다가 제공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재 HBM 시장은 크게 비중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예. 가고는 싶지만 들어가지 못해갖고 거기서 차지하는 포지셔닝이 작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게 HBM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납품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HBM3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납품도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없었으니까 아주 적은 물량이었으니까 늘어나게 됐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 부분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행방은 그쪽이 더 포커스가 맞지 않을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예요. 선단 공정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네. 후공정 쪽으로 패키징 쪽에, 패키지로 네. 가는 더 네. 집중하느냐. 물론 둘 다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둘 다 하려다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패키징 하는 거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국제 반도체 표준 학회 제덱에서 AI용 칩셋의 그 단차를 완화시켜줬단 말이에요. 기존에 720 미크론인가? 네. 지금 숫자가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올렸어요. 775인가? 이 숫자를 지금 제가 맨날 그건 너무 디테일. 하여튼 그 단차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밑으로 눌러놨는데 네. 예를 들면 그거지. 한때 우리 왜 성남공항 때문에 롯데 잠실 타워를 못 올렸어요. 네. 이 고도 고도 제한. 부분 때문에 비행기의 회전에서 네, 부딪힐 돌아가야 수가 된다 있다. 그랬는데 네. 그냥 했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물론. 이런 층고가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 높이의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줬다는 얘기는 더 쌓아 올릴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쌓아 올리다 보니까 자꾸 열이 나가지고 디나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회로의 문제나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아마 뜯어 고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시도하다 보니까 패키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겠구나. 라고 한 걸 각성한 것 같은데 그게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주도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주도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쨌든 뭐 이게 HBM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일일이 파고들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전체적인 그 흐름 이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는데 HBM을 보기보다는 파운드리 쪽, 이쪽이 더 이제 실적 개선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잘 되면 좋죠. 예. 근데 우리가 테슬라 쪽에 이 물량을 받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테슬라에서 공인해 준 거고요. 거기는 이제 절대 강자에 택하는 TSMC가 있고 네. 물론 추격한 대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2등, 3등 뭐 추격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패스트 팔로워로 끌고 가는 입장인데 입장이었죠. 지금은 추격하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대행 얘기했는데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약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여유를 더 줬다는 거 정도. 이게 기회가 좀 생기고 12단 이상에서 16단, 그다음에 20단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또 기술 자체가 범퍼를 없애는 마이크로 범퍼를 없애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붙이려고 뭐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모종의 변화가 있어요. 공개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밝혀진 것도 없고 어제 그 알파경제 단톡 보도도 좀 놀라웠긴 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는지 뭐 지금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측에서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HBM4의 지금 진화 정도는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아직은 조금 갸우뚱거리죠.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HBM 쪽에서는 좀 갸우뚱거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쪽 물량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AI6?
AI6 예. 네, 칩 파운드리 하는 거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네. 예, 그쪽으로 봐야 되고요. 엔비디아양 HBM3가 본격화되면 HBM3 피상판도 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또 질문이 이게 이제 기존의 하이닉스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이 네. 하이닉스에서 독점 공급했던 부분에 대한 물량이 줄기보다는 그 신규로 발생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사양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다가 물량을 주고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당장은 HBM3 12단 부분에 대한 이 하이닉스에 대한 것 물량을 줄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HBM은 이미 AMD에 납품 중이라고요, 삼성전자가. 일부 이제 AMD 제품에 대해서는 좀 납품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력이 있습니다. 예. 뭐 사양이 좀 낮긴 하겠지만 저단이겠죠, 당연히. 저단은 아니고 뭐 일단은 그 약간 저단은- 발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던 부분들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발열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발열이 심하게 되면은 그거를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을 식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품의 성능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예.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 자, 그럼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들 뭐 요즘 뭐가 언급이 되던가요? 이게 아직은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만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로 삼성전자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비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하나 있죠. 소재. 예.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 소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소재에 대한 사용량도 늘어나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동진 세미캠. 예. 삼성전자 지분이 좀 있죠. 예, 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HBM 시장이 지금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조금 깎았었잖아요. 네, 예. 주가 한번 휘청거렸는데 경쟁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이제 우선권이 또 주어지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로 추격하는 입장이고 SK 하이닉스는 독주했다고 치면 독주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건 개런티가 안 될 거고. 그런 부분들 있지만 최소한 3년까지는 독주 먹고 체계를 산다고? 가지가 않을까. 예. 쉽지 않을 걸. 그 기술 격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량이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뭐 증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초과된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벤더를 추가를 해서 그쪽에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리고 가격도 이제 좀 올렸지 않습니까? 못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거. 완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시장에서 자꾸 소설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그게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일단은 팩트를 체크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이 팩트 체크가 진짜 어려워. 이거는 뭐 네.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그리고 때문에. 이게 수량이 우리가 공정 공시 부분에 대한 나갈 때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뛰어넘어야지만 되고 그게 안 넘을 때 소량에 대해서는 네. 안 내도 되거든요. 뭐 수시공시라고 표현하죠. 네. 우리나라 공시제도 지금 엉망이죠 아직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네. 네. 자, 결론은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투자 전략, 삼성전자와 친구들을 같이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좀 보고 계시는 게 있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뭐 이거는 오늘 이 정도로만 보고 이제 네. 방금 이제 미국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매크로? 갑자기 매크로를 왜? 아니 뭐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좀 바이오 쪽을 어. 네, 좀
더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바이오가 오늘 움직이니까 바이오 그럼 움직이는 건 그냥 또 따라가요?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예. 바이오에서 뭐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 AI 바이오? 그렇죠. 지금 AI를 통한 그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AI 의료 진단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그 비대면 치료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 의료 시장에서 계속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오를까로 시작해서 어떻게 바이오로 가버렸네. 아유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저걸 뭘 보냐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 거는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개념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예. 기존에 막 이렇게 물려있던 예, 그렇죠. 속된 말로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예. 단가를 좀 낮추자 해서 여기서 물타기 개념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이 실적 부분이 바닥에 있다가 턴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점차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7만 원을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은 이럴 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 좀 빠르게 알았어요. 엑시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오케이. 자,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록 차장과 함께 뭐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